사실 국내 이제 우량주라고 꼽히는 지난 10년간의 그 투자 수익률 보면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롯데쇼핑, 한국전력 다 많이 났습니다. 한국통신 19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주가 3만 원. 코스닥 최고점이 2,925포인트였어요. 20년 전에 장기 우상향한다는 믿음은 맹신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세력의 수법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사채를 빌려다가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위주로만 좀 해왔는데 너무 행복회로만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팩폭을 날려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런던 고라니로 유명하신 분이죠. 런던 오빠 김희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린이 분들의 동심 파괴를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소개가 좀 많이 무겁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방송과 경제신문의 전문위원을 거쳐서 지금은 제 채널에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런던 오빠, 런던 고라니라는 부캐 가진 김희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게 보통은 이제 증시 전문가라고 하시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 잘 들어보면 주식은 항상 위험자산이고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는 약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저는 사람들이 너무 비관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럴 때 공포에 사야 된다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한 2년 동안 너무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각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나 한 명쯤 있어야 되겠다. 근데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거를 평소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떤 점에서 위험자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가 손실이 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위험자산이고요. 지난 동학개미 운동 때도 보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다 힘들어하시고 뭐 거의 우금치 전투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저는 얘기하는 것 중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위험자산 주식하고 은행 예금하고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1%대인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사실상 0.9% 제로금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당률이 4%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투자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은 국내 4대 은행 신용등급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신용등급보다 높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는 은행 예금의 수익률과 위험자산, 하루아침에 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자산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한다는 게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뭐 100 몇 프로씩 갔다가 뭐 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자산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면은 그동안 그래프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네. 결국에는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도 이거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국내 이제 우량주라고 꼽히는 시총 상위 뭐 20개 종목들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그 투자 수익률 보면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장기 우상향은 맞는데 그것도 어떤 사후 편향의 뭐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기 투자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부하면 주식 투자에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그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주린이 분들을 더 허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장기 우상향한다는 믿음은 특정 종목에 속해 있는, 해당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맹신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시장 전체로 보면 인류는 항상 발전을 해왔고 네. 시장과 인류의 부는 항상 커져 오지 않았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승리하지 않겠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즘은 지수에 투자하는 ETF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ETF 투자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 ETF도 솔직히 원래 강세장의 어떤 버블의 끝물에 또 유행하는 게 ETF였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고 이러면 사람들 직접 투자를 꺼리고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증권사에서 그때 ETF를 많이 팔아요. 이건 좀 낫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K바이오 ETF 같은 거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도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위험 자산이다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증시에서 그나마 우량주로 꼽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최근 10년 투자 성과만 보면은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SK텔레콤 이 정도만 수익 났고, 나머지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롯데쇼핑, 한국전력, 삼성생명, 한국조선해양 다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큰 수익이 난 삼성전자도 작년 1월 96,000원대 이때 들어갔던 분들은 이로부터 딱 10년 뒤에 봤을 때 플러스가 돼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코스닥은 2천까지 갔었잖아요. 변동성이 큽니다. 예, 저는 작년에 코스닥 1000포인트 갔을 때 천스닥이 왔다고 흥분하는 걸 보면서 코스닥 최고점이 2925포인트였어요. 그것도 20년 전에. 네네. 그때 코스닥이 2925포인트 갔을 때, 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3000 시대를 연다. 그때 들어간 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 장기 투자를 하셨겠네요. 비자발적 가치 투자자가 돼가지고 아마 대부분 떠났겠죠, 그분들. 그 다음에 저가 매수 해서 버티면 된다 뭐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뭐 코로나 초창기나 글로벌 어떤 금융위기, 뭐 아니면 뭐 유럽에서 남유럽 재정위기 막 이런 거 있어서 자산 가격이 막 폭락을 할 때, 그때 전략적으로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진짜 20년 동안 난관을 다 버티고 무던하게 견뎌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성향이에요. 달리기 선수도 스프린터하고 마라토너하고 완전히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정말 공포에 사서 2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혹시 계시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대체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해라. 우리 생활에 늘 주변에 가까이 있는 기업을 투자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게 옛날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건설사 면허 1호 삼부토건이라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 면허 1호 대체 불가능하죠. 그 정도면. 주말에 장충체육관 가서 농구 대잔치 보고 명절 때 경부 타고 부모님 댁에 갔어요. 그쵸. 이 정도면 생활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2007년도에 67만 원 갔었는데 지금 이제 1,600원. 뭐 극단적인 예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 주식이 위험자산이라는 기본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 이런 거는 진짜 오늘이 제일 싸다. 거의 뭐 지하실 뚫고 막 150m 안반수까지 맛봤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샀는데, 그로부터 또 반토막이 났어요. 한국통신, 지금 KT로 바뀌었죠.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KT 상장할 때 주식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무선통신이 대세가 되고 1인 1통신기기 세상이 온다. 정말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미래소년 코난 같은 아톰을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다 해가지고 달라붙어서 2000년도에 19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전인데 지금 주가 3만 원. 작년에 이제 두슬라라고 막 테슬라처럼 급하게 잘 올라갔다고 해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네. 한창 때 14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흠슬라라고, 무리의 테슬라다 이거는. 현대상선 시절에 34만 원이었고 지금 23,000원입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만 이렇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인텔 있잖아요.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1위 제조사입니다. 그런 인텔도 닷컴 버블 당시에 74달러까지 갔다가 작년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 겨우 회복돼서 60달러 잠깐 터치했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지금 여전히 40달러대에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식하기 전에 이런 거는 꼭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어요? 투자의 어떤 그 동인이 되는 정보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또 수익이 나는 것도 반드시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주린이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들은 종목, 주변에서 단톡방에서 안 정보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증시 격언 중에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 들은 정보에 일평생 모은 저축의 반을 몰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자칭 슈퍼겜이나 자칭 전문가 뭐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듣는데, 내가 알았을 때는 그냥 전 국민도 아닌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다 선반영 한 번이면 그냥 내가 바로 그 고점에 총알바지 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재테크 서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투자 지침서만 몇십 건이고 개그맨 문서부터 전직 기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재테크 서적을 썼는데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가치 투자의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워런 버핏조차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자신이 투자 관련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전문가분들은 도대체 그 어떤 SF 소설을 바탕으로 쓰신 건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과열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작년 말부로 이제는 종착역에 가까워 왔다. 이제 가방 싸라. 이제 다 짐 싸고 내릴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사실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주들이 점점 참여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뭐 주주들의 제 목소리 내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좀 우리나라 증시도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야말로 동학개미 분들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어떤 주주 행동주의의 뭐 다른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닌가. 동학개미 분들을 이제 어떤 농업적 근면성으로 이게 주식도 정복이 가능하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공부하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주식 투자 자체가 공부를 하는 거랑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어떤 기업에 대해서 다 파가지고 막 잘 알아요. 그래봤자 대중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따라와서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로 안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감정도, 내 돈도, 성과도 모든 게 다 거기 연동이 되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무기력해지니까 의존하는 곳이 무슨 유사 투자자면 리딩방이나 이런 데 이제 종목 같은 거, 급등주. 리스크가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이제 다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나중에는 이제 야, 시험 가까워지면 족보 없냐고 하고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패 요인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어떤 복권형 종목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종목을 복권을 사듯이 막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 한방 이런 심리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거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야, 우리 솔직히 노골적으로 까놓고 말해보자. 너 주식 왜 하는데? 아, 나 노력은 적게 하는데 좀 돈 많이 벌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급등주를 손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급등주의 어떤 세력의 수법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사채를 빌려다가 무자본 M&A 하면서 최대 주주 변경 공시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임시 주총 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사업 목적 추가로 현재 이 회사의 업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사업을 여기다 추가해요. 바이오 뭐 이런 거요? 예, 이를테면 많이 예.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뭐 식품 포장재 만드는 회사가 치매 치료제 만든다고 바이오를 거기다가 막 올려놓든지 교육업체인데 2차 던지 2차 전지를 갑자기 하든지 그다음에 지게차 만드는 회사에서 항공 우주 업종을 추가하든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게차하고 항공 우주요? 기계 쪽이니까. 아, 예. 아직도 이제 알겠습니다. 막 꿈이 많으신 예, 기자님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신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삼자 배정 유증 아니면 전환사채 12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바로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죠. 아까 이제 신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신사업을 하는 이름 처음 들어본 기업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서 타법인 지분 취득 이런 걸로 돈을 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M&A를 보통 무자본으로 하려면 사채이자가 월 20%거든요. 그거 주고 이제 자기네 또 뽑으려면 주가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또 유사투자자문 전문가분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뻥 터지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많잖아요. 그다음에 동업자 드립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애플 주식을 샀어요. 그럼 팀쿡이랑 동업자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폰 살 때 뭐 10원이라도 할인받은 적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식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유상증자 때리는 걸 뉴스를 보고 알아. 이게 무슨 동업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도대체 뭐냐? 2022년 시작하자마자 1월에 바로 K 물적 분할, K 유상증자, K 선반영, K 네다바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역시 물적 분할이 아닐까. 자기 멀쩡한 지분을 강탈당하는 꼴이 되는 게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4411 이유를 저는 따르라고 권하고 싶은데